그러면 이어서 모스크바의 라이벌,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스크바는 1712년까지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후 표트르 대제가 수도를 페테르부르크로 옮기면서 모스크바는 제2의 도시로 전락하게 되죠. 물론 역사적으로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를 라이벌 관계에 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모스크바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심지어 문화적으로도 절대적인 우위에 서 있습니다. 인구 수만 해도 모스크바가 1200만, 페테르부르크는 500만에 불과합니다. 푸틴과 그의 이너서클이 페테르부르크 출신이기는 하지만 모스크바가 가진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은 페테르부르크에 비할 바가 아니죠.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의회만이라도 본래 태동지였던 페테르부르크로 이전하자는 요구가 페테르부르크 시에서 있기도 했지만 중앙정부는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300년간 러시아 제국의 수도로서 도시가 간직한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당시 지도를 보면 이곳은 네바강 어귀 일대로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1703년 표트르 대제는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에서 현재 페테르부르크 지역인 잉그리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네덜란드식으로 상트피테르뷰르크라는 이름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표트르 대제 자신이 네덜란드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유학 생활을 했으므로 이러한 명칭은 표트르 대제가 네덜란드에 가졌던 애정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죠. 동시에 수로의 도시 암스테르담을 새로운 도시의 모델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표트르 대제는 1712년 이 도시로 천도를 발표합니다. 즉 러시아 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토,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경 밖의 영토에 수도를 건설한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한 겁니다. 게다가 외국어 이름을 가진 도시였죠. 물론 네바강 어귀는 수로 및 육로 교통의 요충지였고 스웨덴과의 북유럽 패권 다툼에서 반드시 차지해야 할 영토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페테르부르크로의 천도는 이를 넘어서 러시아라는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바꾼 국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새로 세운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건축은 문화를 물리적으로 재현하는 방식 중 가장 큰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러시아 제국의 가장 변방에 세운 이 도시는 유럽사의 주류에 벗어나 있었던 러시아를 유럽화, 근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물리적으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유럽을 향한 창이라고 불렀습니다.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 건축가들을 초청해서 도시를 설계해서 제2의 암스테르담 또는 제2의 베니스를 만들고자 했죠. 또한 여러 섬의 연합이었던 페테르부르크 지리학적 특성상 수로의 도시였던 암스테르담을 모델로 삼았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페테르부르크는 규칙성과 합리성에 기반하여 기하학적 도시로 계획되었습니다. 신도시의 건축물은 표트르 대제가 발표한 시민 건축 규범에 의거하여 동일한 외관과 크기를 준수해야 했고 대로를 따라 나란히 정렬되어야 했죠. 모스크바가 교회의 황금빛 지붕과 종소리로 가득 찬 종교적 공간이 중심이었다면 페테르부르크에는 세속 권력을 상징하는 그리고 군대 시설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하는 건축물들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표트르 파블롭스키 요새와 군산 복합체인 해군성, 교육과 계몽의 산실인 쿤스트 카메라 등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모스크바가 어머니이고 러시아의 심장에 해당한다면 페테르부르크는 아버지 황제이자 러시아의 머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9세기 러시아 시인 푸시킨의 유명한 시 청동기마상은 표트르 대제가 외딴 강 기슭에 홀로 서서 도시를 건설하리라는 위대한 상념에 잠긴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는 어두운 숲속에서 물 고인 늪지에서 기적처럼 일어선 것으로 묘사하죠. 다른 여러 문학 작품에서도 도시는 돌연히 생겨난 것처럼 묘사되는데 이는 좀 MSG를 친 도시 전설이자 강력한 지도자의 결단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도시에 대한 문학적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페테르부르크가 들어서기 전에 이 지역에는 이미 스웨덴군의 니엔샤츠 요새와 마을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페테르부르크는 표트르 대제의 이상 도시를 설계하고자 했던 계획에 기반하기는 하지만
훗날 현실적인 이유로 왜곡되고 수정되었죠. 우선 뾰트르 대제가 처음 꿈꾸었던 도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황제가 직접 그렸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페테르부르크 첫 계획도는 코틀린 섬 계획도입니다. 현재 크론슈타트라고 불리는 섬이죠. 뾰트르 대제는 여기에 직사각형 바둑판 모양의 격자형 체계의 도시를 짓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가로망 체계는 18세기 뉴욕, 필라델피아 등 미국 신도시에서 널리 사용되었죠. 도시 내 어느 곳이나 일정한 가로폭과 크기를 자랑하기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할 수 있었던 체계입니다. 게다가 뾰트르 대제는 구역에 동일한 사이즈의 저택을 지어 궁정 대신 상인, 장인 등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크기의 집에 살게 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섬 한가운데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도시가 되기에는 너무 작기도 했고요. 그러나 여전히 뾰트르 대제는 물에 둘러싸인 도시를 원했습니다. 그 희망에 따라 건축가 트레치니는 바실리옙스키 섬을 중심으로 페테르부르크를 계획합니다. 바실리옙스키 섬의 격자형 가로망이 보이시나요? 차르는 관료제에 따라, 즉 공무원이 9급이냐, 7급이냐, 5급이냐에 따라서 상인이라면 상인이 지불하는 세금에 따라서 거주구역과 크기를 결정되는 그런 도시를 계획했죠. 이는 모든 시민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랑스 건축가 르블롱이 제안한 계획도 또한 기하학적이고 완벽한 비례감을 가진 이상 도시를 보여줍니다. 르네상스 이상 도시 계획안을 모델로 했고 실제 이를 완벽히 구현한 예시로는 이탈리아의 도시 팔마노바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는 도시가 확장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18세기 제국의 수도가 되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았습니다. 이 계획도는 뾰트르 대제가 가졌던 규칙성과 대칭, 질서를 재현한 기하학적 창조물로서의 이상 도시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 계획도들은 향후 도시계획의 모델이 되지만 그의 원래 계획대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뾰트르 대제가 1725년 사망했을 때까지는 그래도 바실리옙스키 섬이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요. 1737년 페테르부르크 대화재로 많은 건물들이 전소됩니다. 그리고 도시를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인 건축가 예롭킨이 등장합니다. 그는 러시아 제국 최초의 국비 장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뾰트르 대제의 후원 하에 그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건축과 미술을 배우고 돌아왔죠. 그는 페테르부르크의 현재 구조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이미 해군성 구역이 도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계획도에서 이 중심지 역할이 보다 확실해집니다. 바실리옙스키 섬은 트레치니의 계획대로 발전했고요. 이에 반해 해군석 구역은 예롭킨의 주도하에 바로크 도시계획을 채택합니다. 가장 눈여겨볼 것이 바로 해군성을 중심으로 한 트리비움, 즉 삼지형 도로입니다. 삼지형 도로는 바로크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기법 중 하나입니다. 베르사유 궁의 삼지형 도로가 가장 유명하지만 예롭킨은 아마도 베르사유보다는 당시 로마 포폴로 광장에서 영감을 받았으리라고 추측됩니다. 오벨리스크가 세워진 포폴로 광장과 같이 삼지형 광장은 새 도로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음으로써 사람들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직선형 도로를 만들면서 삐뚤빼뚤 서 있는 건물들을 개선해서 도시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뻗은 도로의 고든 조망이라는 아름다움을 선사하죠. 페테르부르크는 해군성을 중심으로 세 개의 주요 도로, 보즈네센스키, 고로호바야, 넵스키 대로가 방사형으로 뻗어 있습니다. 해군성을 세거리 어디에서나 서 있어도 볼 수 있는 기념비적 건축물로 위치시킴으로써 뾰트르 대제의 해군 기지로서 또는 서쪽으로 통하는 창으로서의 페테르부르크의 본래적 의의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중 넵스키 대로는 해군성에서 시작해서 1713년 지어진 알렉산드르 넵스키 수도원까지 지어진 도로로 현재까지 페테르부르크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시의 중심축입니다. 이렇듯 페테르부르크의 중심부는 전반적으로 바로크식 직교형 형태의 암스테르담식 운하거리가 도로와 교차되는 형태를 띱니다. 지금까지 페테르부르크의 탄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현실적인 이유로 표트르의 이상도시가 그대로 재현되지는 못했지만 표트르 대제의 유럽화 정책과 군주의 권위를 과시하고 도시 움직임을 통제하고자 하는 절대군주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훗날 도시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표트르가 강조했던 규칙성과 대칭, 합리성은 이 도시를 정의하는 그리고 이 도시를 배회하는 유령과 같은 관념이 됩니다. 이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겠습니다.